자,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증권통이야, 증권통. 증권통에서 일단 이 기본 틀은 제일 위에부터 투자 중인 종목, 물려있는 종목, 급등주. 이 세 개가 실제 평소에 매매하는 종목인 거야. 그리고 우량주. 얘는 심리적 저점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우량주 고점은 심리적 고점에 있는 종목. 이렇게 이제 큰 틀은 나눠져 있는 거고, 평소에 보는 거는 이 우량주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된 종목이 있는지, 한 종목도 없지 지금은. 제일 위에서부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급등주들은 최근 3개월 이내에 10% 이상 오른 흔적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한신기계, 인바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그 다음에 농심. 그래서 장대 양봉이 발생되는 흔적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있으면 다 급등주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살 예정인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 물려있는 종목은 내가 실제로 최대한 빨리 팔고 싶은 종목들, 여기에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전체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장이 안 좋아진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중인 종목은 내가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수익 났어, 팔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길게 눌러서 바로 이동을 해버려. 복사는 안 하고 이동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수익 구간이라 얘를 청산을 했어. 그러면 청산을 한 경우에 급등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급등주로 가면 내가 얘를 샀어. 그러면 산 평단가를 이 노트 쪽에다가 수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몇 주 보유단가 얼마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길게 눌러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면 겹치는 종목이 이 투자 중인 종목, 물려있는 종목, 급등주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우량주 저점에도 당연히 이동시켜 버리니까 저쪽으로 겹쳐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쪽 우량주 고점에도 겹쳐 있는 종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 한 3,000개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우량주 고점에 있는 게 70종목, 우량주 저점에 있는 게 14종목, 그리고 그 중에 급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한 30종목 정도 되는 거지. 24종목, 5종목, 29종목 정도를 평소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적절한 종목은 버리는 거야.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 있고, 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이제 내가 조금씩 털었어. 그러면 우량주 저점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얘가 급등을 하면 다시 급등주로 오는 거고. 순서는 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내가 이제 관리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관리해주는 사람은 이쪽에다가 이제 관리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목을 팔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 바로 앞에 비어있는 종목을 비어있는 탭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이제 살 예정인 종목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여기서 사 마라, 이거는 무조건 등락률을 기준으로 양봉인 애들, 농심이나 동원 시스템즈 이 둘 중에 한 종목을 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산다면 이 위치에서는 안 사는 거지. 지금 위치에서는 왜 안 사는지는 설명을 계속 해줬고,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도 보면 지금의 이 위치에서는 361 정선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사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지난주 금요일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팔았을 거고, 그지? 삼목개발도 판 거고, 네가 수익 내가지고 이제 판 거지. 고려산업도 수익 내서 팔았을 거고.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4% 이상 수익을 내서 팔고 나온 거고, 고려산업도 0.5%. 얘는 내가 잘못 팔았다고 했지. 팔 때는 항상 1% 이상 수익권에서만 팔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스텝 안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고려산업도 이제 1% 이상의 수익권에서 팔고, 이 룰을 배우는데 좀 이 주안점을 두고, 지금은 우량주가 뭐냐, 심리적 저점이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빨리 잡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성장주가 뭐냐, 그리고 우량주와 잡주의 경계 지점에 있는 분기적자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분기적자 난 종목들은 지금은 다 전 종목 다 버리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안정성 확보에 좋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장을 딱 시작했어. 장 시작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등락률인 거야. 등락률을 보고 사는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야. 장 9시에 딱 시작했어. 그러면은 파는 종목 지금 팔아도 돼? 그러면 1% 이상 나는 종목이 아이센스 한 종목밖에 없잖아. 그럼 아이센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차트를 열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흔적이 있어? 보니까 이날 이 가운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가운데를 봤더니 요 전날 양봉의 절반 이하를 치고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홀딩인 거지. 그지? 그래서 너한테 이 아이센스는 팔으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등락률로 바꾸고, 그러면 내가 팔 게 없어. 그러면 다음에는 물타기야. 우선순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진 애가 한국토지신탁에, 그 다음에 M2I에, 대하TI에 세 종목이 있다고. 얘네들을 물타서 3% 이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가 매수 신호를 줬어? 그걸 보는 거지. 한국토지신탁부터 봤더니 매수 신호를 줬는데 안 샀네? 안 산 이유가 뭐야? 이쪽에서 올라오는 이 3개월짜리 지지선이 깨져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위험 구간인 거지. 그래서 사도 되지만 아직은 이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확 해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험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월요일 날 얘가 갭상을 한다, 사도 되는 거야. 얘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면 몇 주를 사야 돼? 500주를 사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500주만 더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텍파마, 그 다음 종목인데, 에스텍파마를 딱 봤더니 이 저항선 돌파를 못한 거야. 361 저항선 돌파.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저항선을 하나 걷더니 돌파를 오늘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공세의 매수법을 만족을 잠깐 했었지만 여전히 약간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월요일 날 양봉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얘도 사도 되는 거지. 나 좀 미리 선제 공격으로 사는 거지. 산다면. 그래서 얘는 산다면 지금 50주를 들고 있으니 50주를 더 사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등락률, 이제 물타도 될 만한 종목은 대하TI, 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 저항선, 단기 저항선을 보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기 저항선을 딱 봤더니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얘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나아 보인다. 그래서 안 사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내가 사도 되는 종목이 있어? 그때 보는 게 이쪽 화면인 거지. 신규 매수.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너는 월요일날 이걸 보고 내가 지금 이 종목은 사야 되겠다. 이것들을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정도는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전날 내가 이제 와이프하고 매일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이거를 이제 HTS로 하고 있는 거지. 이 종목은 사자, 이 종목은 팔자, 이런 전략을 이제 미리 어디에다가 다 적어놔. 그런 다음에 막 진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뭐 1% 구간에서 보초병 세워놓고 막 하는 것들은 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배우면 되고, 오늘은 이 기본 틀, 투자 중인 종목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을 보고 얘를 더 살지 말지 결정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막 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보면 나 같은 경우에 이 한국토지신탁은 마이너스 3%야. 근데 들고 있는 게 5,000주. 5,000주면 내가 1,000만원 넘게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1차 물타기는 이미 진행을 한 종목이라고. 1차 물타기는 첫 번째로 물타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3% 이내가 들어오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2차 물타기 얘처럼 이제 1,000만 원 이상 사야 돼 내가.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본다고. 마이너스 5% 이내만 되게 내가 물타기를 해놓는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국토지신탁은 굳이 물타기를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좀 더 견디려고 하는 거지. M2I도 지금 1,000주를 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 거고, 대하타이도 2,000주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더 이상의 물타기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지선이 깨졌어. 깨지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보는 거야. 6개월짜리. 그래서 6개월짜리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보기 때문에 오성첨단소재는 1월 20일이잖아. 그러면 7월 19일을 보는 거지. 7월 19일이면 내일이라고. 그래서 내일 이후에 중장기 저항선 돌파가 어떻게 되는지, 장대 양봉이 발생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얘를 투자를 좀 해볼까?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얘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2천만 원 정도 되거든.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남겨놓는 거야. 다 안 팔고. 그리고 그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SKIT 같은 경우에 지금 20주를 들고 있잖아. 원래 룰대로 하면 10주만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20주를 들고 있다고. 1차 매수를 했는데 왜? 투자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100주를 들고 있거든. 원래는 10주면 지금 80만원, 20주면 160만원, 그지? 그 다음에는 50주잖아. 그럼 50주만 들고 있어야 되잖아. 58, 40, 400만원 정도만 스윙을 한다면. 근데 내가 지금 100주를 들고 있다고. 그 이유는 뭐야? 투자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한 지지선의 각도가 45도 이상 된다. 이런 종목들이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지선을 통해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 거지. 매도를 한다면. 근데 초단타도 내가 막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나 이 아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나름 고점이다.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얼른 팔아버리고 또 이제 저항선 돌파로 붕붕 봐가면서 또 다시 사고, 그래서 그 갭이 한 1% 이상 된다. 그럼 나한테는 수익이 이제 나는 거니까 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증권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면 메뉴에 이 설정을 보면 메뉴에 지금은 일단 이 관심 목록 관리 쪽, 이 관리에 보면 제목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제목을 내가 넣고 싶은 거에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9번을 예를 들어서 매수 대상 종목이다. 너한테지. 너한테 매수 대상 종목인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관심 목록 제목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순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 들어가서 순서를 내가 이 위로 좀 올리고 싶다 또는 내리고 싶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이 설정, 지금 이 너도 이제 휴대폰을 아예 바꿔버렸지. 그래서 증권통을 한번 열어보면 증권통을 실행을 시켜 실제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정을 끝내버릴 거니까. 제일 밑에 이 왼쪽 밑에 보면 설정이 있다고. 설정 누른 다음에 화면 켜짐 이렇게 누르면 위에 2개 디세이블 돼 있고 3개 이네이블 돼 있고 그 밑에 쭉 올려. 그래서 2개 이네이블 돼 있고 그래서 호가 앞에 시가 저가 고가 표시 요거 안 돼 있었지 너. 그 다음에 너는 설정을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상상하면 매매 정보 표시 요거 디세이블 시킨 이유가 또 나는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위로 이렇게 쭉 올려봐. 이 코스닥 종목 구분 너 지금 안 돼 있지? 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냐 코스피 종목이냐 그게 이제 색깔. 기존에는 이거를 디세이블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이네이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애가 코스닥인데 아까 걔를 화면 설정에 쭉 내려가서 얘를 꺼버리면 다 흰색으로 표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다 표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불편하다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구분하는 게 좋다. 뭐를 코스닥 종목인지 코스피 종목인지 종목 구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하고 그 다음 화면 차트 설정 가서 차트 설정을 가면 일단은 Enable, Disable 먼저, 그 다음에 가격 구분선 설정, 뭐 이거는 내가 따로 안 만들었고, 쭉 내려봐. 십자선 굵기 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 필요 없고, 볼린저 밴드 설정 2에 33 이렇게 돼 있지, 그지? 21 이평선 기준이고, 그 다음에 매물대 차트 설정 30개로 해서 막대업 수치 표시까지 다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화면 캔들스 설정, 이게 맥스가 240개야. 또 설정 안 한 것 같은데 240개로 설정하고, 한 것 같지만 안 한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방금 한 게 화면 캔들 쓰고 투명 캔들 안 하고, 첫 시작 시 일봉으로, 그 다음에 분봉도 다르잖아, 그지? 분봉도 1분봉으로 바꿔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급등주기 때문에 1분봉으로 빨리빨리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설정에 5일선, 그 다음에 11선 있어? 눌러봐. 밑으로 쭉 봐봐. 11선 있어? 11선 없잖아. 그러면 11선은 481선 밑에 15일선이 있어. 우리는 15일선을 안 쓰니까 걔를 11선으로 바꿔. 11선. 그래서 밑에 이평선 보이기. 11평선은 그냥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선을 체크를 하고 엔벨로프를 설정했나 보려고 하는 거거든. 21선 설정 안 한 거 같지? 엔벨로프 밑에 보면 승수는 12로 설정하면 돼. 그래서 설정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181선하고 241선을 내가 본다고. 241선, 121선 다음에 181선 이평선 보이게 하고 설정하고, 아니 3개가 아니야. 181선은 2개야, 2개. 손 굵기. 그 다음에 241선 얘도 하나, 손 굵기 이평선 보이게 하고, 241선까지만 보이면 돼. 이평선이. 그리고 91선과 201선이 너는 설정이 아직 안 돼 있을 거야. 밑으로 쭉 내려가. 201선과 91선과 201선 보이게 만들어서 1로 놓고, 됐어. 저장. 그 다음에 201선도 보이게. 이거는 금문망 차트 때문에 설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금문망 차트를 얘는 따로 설정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금문망 차트 때문에 얘를 설정을 딱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동평균선까지 있고, 보조지표의 두 번째 거 슬로우, 내가 533 푼다고 했지. 수정했고, 그 다음에 기회 차트가 나랑 다를 수가 있어서 잘했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내가 안 쓰니까, 이건 일목균형표를 안 쓰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나는 대응 시스템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따로 쓰질 않는 거고, 보조 차트 그리기 설정, 뭐 이거는 내가 따로 안 쓰니까 빅데이터 설정. 빅데이터는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잘 안 쓰긴 하지만, 등락 대비가 아니라 값 대비로. 됐어. 그래서 일봉을 기준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편집기는 따로 안 쓰고, 예측하는 애들은 난 다 안 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면 나랑 동기화가 맞겠지. 그 다음에 일반 설정
3개만 키면 되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다 꺼놨고, 알림 설정 끄고, 쓸데없는 알림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꺼버렸고, 그 다음에 로그인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 3시간을 하든 계속 유지를 하든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으로 들어가. 백으로 해서 지금 보유 중인 가온전선을 한번 열어볼까? 가온전선도 들고 있잖아. 제일 위에. 뭐야? 너 왜 없냐? 너 세팅을 안 해놨다? 안 들어갔는데? 난광토건 들어가봐. 차트 열어봐. 그럼 나랑 동일한 그리고 이 선굵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일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화면을 그대로 스샷을 딱 때려가지고 너한테 내가 공유를 하고, 너도 스샷을 딱 때려서 나한테 공유를 해주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봉 한 번 더 차트를 누르면 주봉 다 똑같이 나온다고 나랑. 그리고 월봉, 그 다음에 분봉까지 해서 일분봉. 그래서 이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의 동기화인 거야.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차트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아까 3분봉으로 너 해놨으면 나랑 틀어지잖아. 그런 동기화를 다 맞춰놓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분석은 내가 1차적으로 증권 통화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랑 대화를 하려면 차트에 대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재무에 대한 얘기를 하든, 재무 차트는 당연히 정보 들어가면, 재무적 정보 들어가면 연간 보고 분기 보고, 분기에 있는 개별 보고, 개별과 연결이 다 양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영문 HTS 같은 경우에는 연결만 나온다고. 연결만 나오는데 개별까지도 많이 본다고. 그래서 개별이라고 하면 이 난관통원 자체, 연결이라고 하면 자회사까지 포함된. 그래서 자회사까지 포함된 개념도 물론 중요해. 그렇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가 흑자여야 된다는 거야. 내 입장은. 여기까지 이해 다 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회사들이 또 있어. 영문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알려주는데, 내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이거 적자가 나는데? 하다못해 이거는 3분기만 볼 수 있잖아. 3분기만이라도 체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난 다 골라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투자 중인 25 종목이 전 종목이 다 플러스라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물려있는 종목도 다 플러스라는 거고, 다 흑자. 그 다음에 급등주도 다 플러스. 최소 지난 3분기는 무조건 플러스, 최소 지난 3년은 무조건 다 플러스. 그걸 다 체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량주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이거는 최소한의 체크는 다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량주 고점에 있는 전 종목이 다 그게 체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량주 고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차트에서 일봉을 보려고, 분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최소 주봉을 본다. 최소. 그런 다음에 아니면 월봉을 보든지. 그래서 심리적 저점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여기는. 그래서 당연히 이 부산산업부터 일단은 주봉 정도만 봐도 차트가 하향한다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 지금 딱 깨져버려가지고 최악의 차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막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 대비 4배 이상 오른 종목인 거고. 심지어 고점이 다 이해되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것만 가는 거야. 이것만 가서 이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보긴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만 봐도 이 차트가 지금 할 만한 차트인지 아닐 만한 차트인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70몇 종목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 3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두세 번 정도 이 기본적 분석, 이 정보를 봐서 이 전부 분기에 개별과 예만 체크를 하는 거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보고서가 이제 막 나오니까. 섣불리 잘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보고서는 적자가 탁 나와버렸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가 거의 하는 거고, 차트는 그게 끝나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끝나면 그때 봐. 이거 이 짓을 3개월에 한 번 정도씩만 해도,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차트를 먼저 봐. 차트를 막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재무정보를 나중에 본다고. 저쪽으로 옮길까 말까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옮길 때도 우량주 저점으로 보낸다고 내가. 급등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장대 한봉이 나와야 이제 이 급등주로 탭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틀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우량주 쪽을 매일 볼 필요가 없는 게, 한 뭐 며칠에 한 번씩만 봐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장대 한봉 뜬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거든. 눌리거든 이렇게. 눌려주면 굳이 뭐 매일 얘를 막 체크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딱 보여. 그러면 얘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은 되지. 이런 애는. 그지? 고민은 돼.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얘가 6%짜리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조건식이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면 얘는 좀 더 기다려. 그래서 하락은 멈춘 건 알겠어. 하락은 멈춘 건 알겠는데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지. 그래서 차트를 이제 한 요 정도 속도로만 봐도 충분히 내가 지금 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 보이지? 근데 좀 전체적인 틀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설정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 증권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끝난 거야. 이해됐지?